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영상에서는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조건부 확률, 그리고 베이즈 추론, 이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해서 그 개념을 바탕으로 나이브 베이즈라는 것이 확장이 될 수 있는데요. 베이즈 추론에서 베이즈라고 하는 것은 이 베이즈 추론을 만든 사람의 이름인데 이 앞에 왜 형용사 나이브가 붙게 되었는지 본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상단에 있는 조건부 확률과 역조건부 확률, 그리고 우도, 그리고 사전 확률, 사후 확률이라고 하는 터미널러지를 바탕으로 저희는 베이즈 추론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후 확률, 즉 probability H on E라고 하는 이 사후 확률을 구체적으로 해석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쉬운 예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n개의 단어가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조건일 때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문장이 긍정일지 부정일지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앞서 보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베이즈 추론에서 쓰이는 term, 즉 H, E 이런 개념은 저희가 문제에 맞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저희가 C라고 하면서 긍정, 부정 이렇게 고려를 할 수가 있겠고, 이런 클래스를 저희가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조건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단어의 개수를 W1부터 WN까지 조건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문제를 어떤 특수한 케이스 스터디로 고려를 할 때 주어진 스탠다드 포맷의 조건부 확률을 저희가 저희 문제에 맞도록 터미널러지 정도는 수정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연구 주제에 확장을 하시거나 베이즈 추론이나 나이브 베이즈를 활용함에 있어서 스텝 바이 스텝 이해를 좀 더 돋굴 수 있는 그런 터미널러지로 바꾸는 것도 스스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가 뭔가 복잡한 특징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라면 좀 조건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많다면 훈련 데이터에서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가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희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의 특징이라면 사후 확률뿐만 아니라 저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가능도, 우도도 역시 즉 역조건부 확률도 계산이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즉 사후 확률뿐만 아니라 우도, 즉 가능도라고 하는 요 처음에 주어진 이 사후 확률을 바꾼 요 가능도도 계산이 어려울 거기 때문에, 즉 결국에는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코펄스에 없는 특징의 조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간의 시각이든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확률값을 0으로 가정을 해야 되나?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 확률값을 0으로 가정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저희가 원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특징이 서로 연관성이 없고 인디펜던트 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간단한 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흔한 가정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출발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베이즈 이론 앞에 나이브를 붙이게 됩니다. 즉 각 특징이 독립적이라고 가정을 하는 이런 평범하고 간단한 가정, constraint를 붙이는 베이즈 이론이라고 해서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라고 알고리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각 특징이 독립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개념을 수학적인, 특히 확률론, probability 측면에서 고려를 하면 주어진 베이즈 이론의 공식이 굉장히 간단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에 있는 개념이 밑에 있는 상아색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n개의 단어가 주어져 있을 때 문장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게 될지
저희가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고 싶은데 이 문제는 나이브 베이즈라고 하는 가정 때문에 이런 우도 쪽에서 각각의 독립 결합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무나 간단하게도 저희는 파이 폼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이브 베이즈라고 하는 것은 각 특징이 독립적이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데이터 혹은 코펄스에서의 출현 빈도를 쉽게 활용을 해서 데이터의 희소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후 확률을 최대화하는 클래스를 예측하는 간단한 문제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서 파이에서 우도 쪽은 특징별 가능도 확률로 해서 빈도수로 구할 수가 있고 사전 확률 역시 실제 데이터 코퍼스에서 출현한 빈도수를 통해서 각각의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브 베이즈 이론을 이용을 하면 불가능했었던 문제도 쉽게 풀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센티멘탈 어널리시스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나이브 베이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긍정과 부정으로만 구성된 클래스 집합이고 문서는 D1, D2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만약에 어떤 문서에 I am happy to see this movie 하고 exclamation이 있다면 이 각각의 특징들이 주어져 있고 이 특징들이 조건부로 주어져 있을 때 지금 보이는 이 문장은 과연 포지티브 클래스에 속하게 될 것인가 네거티브 클래스에 속하게 될 것인가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나이브 베이즈에 의해서 각각의 우도에서의 특징들은 결합, 인디펜던트 결합 확률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요것을 바탕으로 특징별 가능도 확률과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 코펄스에서 출현한 빈도수를 추정을 해서 저희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이 실질적으로 포지티브였을 때 나타났었던 전체 카운트 중에서 만약에 저희가 궁금한 게 포지티브 클래스에서 요 해피가 얼마나 출현을 했었는지를 구하고 싶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각의 특징들이 모두 포지티브에서 나타날 총합 중에서 그 포지티브에서 해피가 얼마나 비율적으로 존재했는지를 저희가 고려를 하면 당연히 빈도수 기반의 확률 개념으로 특징별 여기에서의 특징이 예를 들면 해피겠죠. 해피의 가능도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전 확률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전체 다큐먼트에서 이 포지티브가 얼마나 비율로 차지하는지 저희가 수치적으로 빈도수적으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이브 베이즈라고 하는 건 장점과 단점이 존재를 하는데 플러스 장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코펄스에서 각 단어의 클래스당 출현 빈도를 계산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감정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해피라고 하는 특징이 네거티브 클래스에서는 전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카운트가 0이 되고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여전히 또 한계점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각 출현 빈도에 1을 간단하게 더해주는 이런 개념을 add one smooth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도입을 해서 역시 또 나이브의 액큐리시를 좀 더 높이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점이 뭐냐 하면 I am not happy to see this movie exclamation이라고 하는 앞서 주어진 센텐스를 조금만 부정을 해서 조금 현실적인 케이스를 고려를 하게 되면 not happy 같은 경우는 전혀 인디펜던트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이브 베이즈에서 처음에 가정했었던 independent features라고 하는 naive라고 하는 constraint가 해당이 되지 않겠죠. 즉 단어 간의 순서로 인해 생기는 관계와 정보는 전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나이브 베이즈를 이용을 해서 정말로 사이클런으로 콜앱에서 직접 구현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어, 나이브 베이즈 이론에 관련해서 대략 5가지의 케이스가 이제 사이클런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사이클런에 들어가셔서 나이브 베이즈라고 검색을 하시고 사이클런의 라이브러리 그 사용을 위해서 네이브 언더바 베이즈라고 하는 브랜치에 결국에 몇 개의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볼 수가 있고 이 중에서 대부분 국내 도서들은 베르누이 나이브라던가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 멀티노미얼 나이브 베이즈 정도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께서 정말로 좀 더 그 확장성 있는 카파시티를 키우시고 싶다면 도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사이클런 홈페이지에 가셔서 직접 키워드로 검색을 하셔서 또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 뭐 예를 들면 categorical features를 고려하는 나이브 베이즈 categorical 나이브 베이즈 그 다음에 컴플리멘트 나이브 베이즈 컨셉을 활용하는 이런 컴플리멘트 나이브 베이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플립드 러닝으로 충분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런에 다양한 5가지 정도의 케이스가 있지만 그 중에 메인은 베르누이와 멀티노미얼과 가우시안인데 크게 베르누이와 멀티노미얼은 뭔가 디스크리트한 데이터를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는 연속적인 데이터를 고려한다는 이런 특징이 있고 또 여러분께서 활용하고 싶은 혹은 연구에서 직접 고려하고 계시는 데이터의 특징이 뭔가 차원이 좀 높긴 하지만 희소성이 좀 있는 그런 데이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베르누이 나이브나 혹은 멀티노미얼 나이브 베이즈를 도전을 해보시고 굉장히 고차원 데이터셋이다 그러면 가우시안 나이브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굉장히 희소성도 있고 뭔가 레이블당 문장 수가 적은 데이터셋인데 굳이 딥러닝을 돌리셔가지고 복잡도를 높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단순히 베르누이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라던가 선형 모델이라던가 기타 다른 클래시피케이션을 고려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반면에 단어 간의 순서라던가 뭔가 센텐스에서 엔티티 레코그니션을 좀 깊게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당연히 딥러닝에서 또 제일 적합한 알고리즘을 고려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는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풀고자 하는 연구 주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려하고 계시는 데이터셋의 특징을 고려하셔서 그 특징별로 제일 적합한 지도학습에서 특히 또 분류에서도 어떤 고차원 알고리즘, 어드밴스드 알고리즘이 제일 적합한지를 먼저 사람의 시각으로 휴리스틱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한테 자문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데이터셋으로 사이클런을 콜앱에서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케이스를 콜앱에서 다 설명을 해드리기에는 저희가 메인스트림을 타고 가고 특히 저희는 논문을 쓰고 또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정보도 전달해드리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제가 올려드리는 주차별 비디오와 또 주차별 또 IPYNB 파일, 실습 파일 그리고 또 강의 슬라이드에 있는 대표적인 이그젬플 예제를 의무적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취사 선택하셔서 플립드 러닝으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확장하시고 싶은 부분을 확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브 베이즈에 대한 콜앱에서 이론은 제가 GitHub에 Sentimental Undermine Analysis 감정 분석 .ipynb라고 하면서 네이버 영화 감사평에 대한 나이브 베이즈를 이용해서 감성을 분석해보는 예제의 코드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좀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콜앱에서도 한 줄 한 줄 궁금하신 부분은 프린트문을 넣어서 디버깅 충분히 하시면서 그리고 또 그 낯선 부분의 키워드는 구글에서 직접 플렉서블하게 융통성 있게 찾으시면서 스스로 그 부분은 또 추가로 공부하시면서 명령어 해석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예제에서 고려한 데이터셋의 샘플은 앞서 보이는 화면과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공부를 하시고 접하시고 또 제 비디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혹은 어떤 특정 예제는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클래시파이어는 결국에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시파이어가 있는지 앞서 보이는 그림처럼 저처럼 이렇게 스스로 정리도 하시면서 노트 필기도 좀 하시고 또 여러분만의 그 흔적을 뭔가 그 노션이라던가 혹은 최대한 좀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여러분 국내 저널 포맷에도 잘 취사 선택해서 그림으로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 타이밍 정도에서는 너무 많은 거를 알려드리면 중간 레벨에서 그 추가적으로 저한테 따로 요청하셔서 개인 맞춤형으로 공부를 하시고 중간 레벨에서 모든 분들에게 전공도 다르고 선수 과목도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또 너무 많은 거를 정보나 슬라이드에 담지 않고 키포인트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하셔가지고 개인 맞춤형으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나이브 베이즈도 이런 베르누이냐, 멀티노미얼이냐, 가우시안이냐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가 좀 더 성능이 좋게 나오는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추가적으로 이 알고리즘에 저희가 코드상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매개 변수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알파라고 하는 매개 변수 값을 이제 크게 하면 뭔가 리니어 이퀘이션에서 코이피션트들의 값을 제거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뭔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되게 민감한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기보다는 좀 더 규제를 둬가지고 뭔가 일반적인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컨트롤을 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알파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역시 베르누이 혹은 멀티노미얼, 나이브 베이즈 쪽에서도 저희가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뭔가 그 레그레이션에 뭔가 L2 규제나 L1 규제와는 달리 나이브 베이즈 쪽에서의 알파 컨트롤은 그렇게 성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이브 베이즈 쪽은 뭔가 일반화 성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셋이 뭔가 차원도 높고 차원은 높은데 빈도수가 낮아서 희소성이 좀 높은 그런 문서들이다 라고 하면 1차적으로 나이브 베이즈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일반화 성능은 아니지만 클래시피케이션의 가능성 정도는 보시는 게 여러분들 연구 주제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나이브 베이즈 쪽은 훈련 속도가 리니어 모델에 비해서 조금 빠른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뭔가 가능성을 빨리 파악해 보는 데는 나이브 베이즈가 좋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알파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알고리즘의 일반화 성능을 좀 더 높이는 매개 변수 컨트롤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규제라고 하는 것과 맞물리게 되고 5장의 모델 평가 및 성능 평가를 향상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너무 맞아가지고 과대적합이 되지 않도록 모델을 강제로 제한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규제, 영어로는 regularizzation이라고 하는데 이 규제 방식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매개 변수를 조절을 해서 코이피션트를 거의 제거하는 이런 개념이 있고 또 훈련 데이터의 크기를 좀 변화시키면서 규제를 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곧 설명해 드릴 레귤레이션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미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브 베이즈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혹은 다른 특정 고급 알고리즘을 공부하심에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중간 눈높이로 제 비디오를 공부하시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예제 정도는 콜앱에서 직접 돌려보세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이클런에서 직접 그 알고리즘을 검색하셔서 최근에 실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체킹하세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평범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구글에서 나이브 베이즈라고 하면서 4라고 예를 들면 치면 연구자들이 나이브 베이즈를 이용해서 최근에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검색을 했는지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브 베이즈는 주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센티멘탈 어널리시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분석을 함에 있어서 많이 활용이 됐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최근 논문을 아주 많이 모든 분야에서 읽지 않아도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든 알고리즘에 대해서 꼭 마지막 단계에서 실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나이브 베이즈를 제가 분류 파트에서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세 번째 검색에서 보실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정리 테이블로 보여드렸듯이 나이브 베이즈는 클래시피케이션뿐만 아니라 레귤레이션 파트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연구 주제가 레귤레이션이어도 나이브 베이즈를 한번 활용해 보는 거 잊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